내용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난번 그 공유했던 자료에다가 우리가 그 추가된 게 논의 포인트를 제가 제 나름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이 가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도자료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제처럼 이래 안 나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이 글이라는 게 제가 항상 느끼는데 쓰는 그 핵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 개발이라는 부분에 이 지금 그 소방경찰 해경서 단위, 그러니까 소방서, 경찰서, 해경 뭐 이런 단위에 전국 215개 이런 데서 있는 그 전체 재난과 치안용에 해당하는 이 범위 내에서 2021년부터 2,800여 대의 공공수요 창출이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각각에 대한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있는 문제에서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하려고 하겠다 해서 나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실내 해양 탐색 구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내 탐색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실내도 있고 해양 탐색 구조 드론 플랫폼까지 이렇게 그림까지 다 해서 그거는 그대로 해놨는데, 여기에서 29개의 드론 관련 국내 최고 연구기관 학교 중소기업 참여 국산화율 제고 및 대시장 진출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요청이 만들어졌는데, 관련된 그 국가연구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런 드론 사양이든지 공인시험이든지 이런 걸 다 주관을 하고, 공인시험 평가기관은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현장 재난 업무 수행하는 드론 기체, 이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 드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휴인스를 포함한 14개 기업 기관, 그 다음 솔탑 등 4개 기업, AEMH 이거는 통신장비 실외 안전 운항 체계국 측에 이야기하는 그런 통신 시스템인 것 같고, ANH 이것도 말로 이래 써놔서 그런데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영어로 ANH 하는 그 스트럭처라는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특화 임무 장비입니다. 드론이 있으면 드론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해양에 가서 하면은 이 튜브 같은 걸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특화 장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상 착륙 장치, 소방 장비, 그러니까 드론에 부착되는 새로운 추가되는 그런 여기에 맞도록 특화된 장비를 이야기하는 게 요 업체가 대표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 업체가 도대체 뭐나 이라고 안 나옵니다. 거기에 보도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제가 뒤에 찾아놨습니다. 그래 찾아놨고 따로 별도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 품목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치안용 드론 개발 향후 표절 효과는 보시면은 상업용 드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국산 드론을 개발하고, 재난 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 국방, 안보 분야 등 타 분야로 파생되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방어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도자료 유치원에 해당하겠는데, 그때의 추진 배경과 사업계에 있어가지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490을 가기 정통부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별 예산까지 있고, 여기까지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논의 포인트는 뭐냐면, 재난 치안용 드론 분야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 업체 말고는 뭐 항공우주연구소든지 뭐 아까
29개인가 그 업체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의미에서 독과점인가? 독과점은 아니겠죠, 사실은. 독과점이 아니면은 참여 방법은 빈스, 솔탑, ANH 수준의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가? 참여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재난, 치안 이런 분야에 우리가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의 이런 물음을 제가 붙여놨고, 재난 치안용 드론 분야에 대해서 그럼 우리 협회에서 앞으로 발표할 협회에서의 관심 여부 뭐 있다 있으면은 있는 대로의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건가라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논의 포인트를 이런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스스로 묻고 또 우리끼리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이런 해놨고, 이거 말고도 더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해놔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솔탑, 윈서,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 ANH,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고 봤더랬습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낮은 수준의 그런 회사가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회사들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윈서 회사 속에 윈서 제휴업 이제 찾다 보니까 윈서 제휴업체 ESV라고 하는 이 회사도 윈서하고 제휴를 하고 있는 드론과 관련된 협력업체로 있어가지고 이 SV라는 업체는 앞에 언급은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올려놨고, 그 다음 이 SV와 같은 이 회사처럼 요 관련된 29개의 드론 관련 업체에 우리도 같이 협력업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에 빈스, 솔타, ANH라는 이 업체들이 각각 이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킨 차원에서 올려놨고, 그 다음에 빈스는 어떤 거냐? 드론 시스템, 콜텍스, A15 기반 컴파일러 디버깅 기술, 이런 기술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놨고, 또 더불어 2016년 이 회사의 연역이 제가 많이 줄여난 겁니다만은 2016년, 15년, 14년 인터넷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적어놓은 건 이게 많이 줄여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론 Y대학교, 다수대학교 운영 드론, 블루아이 1K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연구사업 참여, 초소형 MAV, 그 다음에 LTE 드론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기술을 갖고知名도가 높은 그런 회사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도 계속 그렇고, SK텔레콤 계약 체결,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하고, 이런 벤다로스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윈서 생산 제품 무인기 드론을 이렇게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용 드론도 이렇게 해놨고, 교육용 드론, 그 다음 통신 모듈도 LTE 통신 모듈, 와이파이 통신 모듈,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스마트 드론 할 때. 그리고 GCS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지정 장비, 이게 드론 컨트롤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 무인기용 EOIR 카메라 해가지고 저기에서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가 뷰인스 회사고, 뷰인스가 제휴업체 ESV가 소개되어 있길래 드론업체 뷰인스 제휴한 중대형 드론 본격가에 이 SV가 이런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SV가 2015 드론 벤처기업인 드론젠과 제휴를 했고 레이싱 드론 사업을 시작했고, 드론젠이 개발한 제품이 ESV 양산화 방식의 제휴다.
자체 드론 개발 제품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많은 진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이 상장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SV가 교보정권 리서치에서 이렇게 이 회사의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올려놨는데, 여기까지 뭐 제가 다 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솔탑 엔지니어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궁화 일성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해가 위성 자료 수신 처리 시스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분야든지 이런 그 통신 분야에 굉장히 아주 하이테크한 날리지를 가진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회사들이 그 가기부의 시안드론, 뭐 재난 이런 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ANH라 하는 이거는 이제 그 특수 목적용 그 기부 제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의 이 면역도 같이 한계를 보면은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소익도도 잠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항공 우주 분야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실제로 개발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개 혹은 ESV까지 합쳐갖고 오늘 포인트는 관내 솔탑 등과 같은 중소기업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없으면은 동방성장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니까, 없으면은 어떤 회사를 우리가 그 협력회사 혹은 회원회사로 등록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돼요. 말은 쉽지만은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 실체도 없는 데서 야 이거 사업을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하세요 이래가지고 정말 하겠느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익 임선달이 이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뭐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다기보다도 이게 제가 농참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들어오려고 하고 안 되면은 뭐 다리 뭐 뭐든지 언제든지 빠져나갈 그런 태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국미시에도 얼마나 이 관심을 갖겠느냐 안 갖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대영 편집장과 같이 발언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아무 걸리는 게 없거든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래서 하는데 걸릴 게 없잖아요. 해낼 수 있도록 제가 크게 드릴게요. 국토부와 고양시가 추진한 스마트 드론 안시면 도시재생 사업, 이 분야도 한번 잘 제가 네. 이 분야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연 구미시는 이런 도시재생에, 그러니까 이 장세영 시장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한마디를 좀 해야 될 내용 같은데, 뉴딜 정책이다, 뭐 도시재생이다, 그거를 전문가라 하던데 그게 돼가고 뭘 했느냐라고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알 거예요. 국토부와 고양시 역할, 이 자료에는 국토부와 고양시 역할이라는 이런 식으로 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제목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 보도 자료가 여기를 가지고 완전 이 자료 나중에 본문을 한번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본문이 일하는 게 그런 일을 한다. 국토부 고양시 역할이, 국토부는 이런 스마트 드론 안심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데 이제 정책적인 이제 방향을 세웠고, 고양시도 도시 재생 뉴딜 시군지 선정이 2017작년에 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4월 26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연구 항공대화해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하고 사업 추진 도회를 4월 26일에 했는데, 공동연구개발 협약은 이런 분이 했고 참석자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래서 있었고, 국토부와 고양시는
주민과 학생의 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고 드론 앵커 센터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을 혁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실은 지금 이 보도자료를 읽어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 경기도의 뉴딜 정책이 뭔지 또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이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요. 사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그냥 고양시가 뭐 드론 사업할 때니까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그 심도 있는 뉴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드론을 갖다 있는. 그럼 이제 우리는 드론만 보면은 드론 사업을 하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연결시켜가고 구비 어느 지역에다가 그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의 한 일환으로서의 이 드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보면은 계속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가야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논리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구미시가 얼마나 이 분야에 참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 나갈 건가.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론이 필요하다. 이 드론 때문에 도시 재생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구미의 산업화를 일으키려 하다 보니까 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론이 필요한 거지. 드론 때문에 구미 혁신 산업화를 이루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수진 내용에 스마트 드론 지킴이 서비스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드론 앵커 센터 그림질 참조, 드론 체험 홍보관 판매 등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물 건축물 3차원 지도화 이제 추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저기 공무원 국토부나 뭐 이런 공무원들이 썼으면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 썼을 건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저런 내용 안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울러, 더불어,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지. 딱딱 안 불러져요. 그리고 협업팀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 협업팀 구성을 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고양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협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뭐 예를 들면 한국항공대학이 경운대학이나 공공대나 한국안전기술원 이런 다 안전기술은 상당히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협업팀이 만들어져야 될 거다. 그다음 이제 이 도시 안심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개념도 이렇고 저도 이 앞에 나고 그림 붙여놓고 했는데 설명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제가 여기다가 뭐라 해야 되나 드론 앵커 센터 그림 좀 드론 앵커 센터가 도대체 뭔지를 뭐 설명을 해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그림 붙여놓고 그래서 요 그림 드론 앵커 센터의 그림 참조를 여기 드론 앵커 센터가 아닙니다. 드론 앵커 센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안심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인도의 이 드론 앵커 센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론 안심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협업 체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거하고 드론 앵커 센터의 협업팀 구성은 그림이고 드론 앵커 센터는 이거라는 거. 앵커 센터라는 게 자체에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앵커가 사회를 보면서 그 여러 구축해가지고 나간다는 이런 중심 역할입니다. 앵커 센터라는 지역이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앵커 센터가 있고 이거 협업업체는 이제 각각 이제 관계 부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 경찰 소방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국 토지공사인가 뭐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도시재생 빅데이터를 전부 다 그런 수집해가지고 앵커센터에 내보내는 여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머네. 이게 부서겠죠. 고양 소방서, 드론 산업계, 선박도 시티 산업계 그렇지. 제가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냐면은 좀 뼈있는 한마디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웃기는 소리로 선생님 큰 북하고 작은 북하고 병아리아가 언덕으로 떨어지면 무슨 소리 날게요 이렇게 하고 그게 뭘 압니까? 둥달았다 삐약삐약 삶는다 반주를 안 하면 둥달았다 삐약삐약 소리 나는데 이렇게 갖다 놔하면은 드론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챌린지하고 챙기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주인의식이 없다든지 참여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 앵커라는 쪽에 계속 와닿는데 혹시 플랫폼이라는 이 용어로 바꿔도 가능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 내용과 사업비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해놨습니다. 사업 위치에 고양시 요 위치가 이렇고 사업 기간은 이렇게 하고 사업비가 이렇고 이랬는데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뭐 올해 3분기 수립 도시 예정인데 4월달 했으니까 이렇게 현재 지금 3분기 넘었으니까 시작했겠죠.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센터 건립에 그중 제일 많은 돈이 그래서 들어가요. 도시 재생 건물장 사업 지역은 되게 뭐 행사. 들어온 보도 자료에 이렇게 부착돼 있던데 그거를 잘 안 보이길래 제가 또 깨내가 가면 드론 앵커센터가 아니고 화정역 지도에는 화정역으로 말인데 화정역이더라고요. 그다음 항공대학, 항공주방부가 화정동, 화정동. 창조인 쟁시센터 만들어본 거. 어디쯤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또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적으로 이렇게 뭐 전체 한 봤죠. 어디인지 항공대학이 여기 있고 막 요즘이 아마 왜 이 뭐 이제 도시 재생이 막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것 갖고는 또 도시 재생을 누리를 왜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가 따로 별도로 또 찾아내 봤습니다. 국토부 도시 인질 사업 선정 내용에 이거는 이제 보도 자료에 안 들어있는 건데 2017년 원당 화전이 선정이 됐고 그때 60억 156억이 최종 확정이 돼서 아마 지금 하고 있고 2018년도 삼성 일산해하고 요거 앞에 두 가지 합쳐갖고 뉴딜 사업이 총 4곳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돈으로 지금 확보가 됐고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을 제가 찾아 의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신문 난 것을 가지고 경기도 9개 지역 도시재생 누리 대상자 선정 중앙일보 신문을 통해 갖고 이제 읽어간 거죠. 이거 보니까 지난 말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99개 지역에 2018년 도시재생 유지사업 성지를 선정을 했고 경기도가 1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유지사업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경기도가 할당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전국에 가장 많은 유지사업 물량이고 2017년도에 8개 8년도에 올해 9개 해가지고 17개가 경기도를 받았고 경기도 선정 지역의 유지사업 내역은 이제 드론 이야기 하다 보니 딴 데로 간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드론을 왜 해야 되고 꾸미가 왜 해야 되고 아니 장세욱 시장 당신이 도시재생 사업의 전문가라 해놔놓고 드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왜 도시재생 사업에 뭔가 안 나오느냐 당신 박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챌린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나는 시정에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 뭐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히 뒤다보는 사람 누구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시정하고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 꿈이 고향도 아니고 살다 보니 꿈이 제 고향이 됐는데 이제 우리 김 편집장이 내가 여기 좀 가담을 시키다 보니까 하도 우리 김 편집장이 열심히 뛰고 내가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감복을 해갖고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가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좌편향으로 가져오더라고. 이게 이 쌍놈의 역사다. 이제 우리가 역사라 나는 이 역사라는 게 쌍놈에서 나쁜 의미의 쌍놈 역사가 아니고 같이 못한 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쌍놈 역사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민노총에는 이제 가진 자의 역사예요. 이 사람은 또 망한 거야. 가진 자.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내가 이상하게 가버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어렵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어릴 때 못 살은 거고 대통령까지 지난 사람이 이거 못 살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할 거냐 이거지. 문재인 대통령 그걸 누구든지 핍박받았던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갈 거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우리 정당에 있지만 어릴 때 뭐 공부하는 사람 못해서 근데 할 거 다 했다. 공부할 거 다 해놔하고 나는 어릴 때 못 살았다는 거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같이 못한 자라고 떠들어봤던 대로 아무 없는 얘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못한 자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 나중에 보세요. 그 지성도서 다 당하게 돼요. 역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선정지역의 뉴딜 사업 내역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0억 국비 지원을 이렇게 확정이 됐더라고. 우리 동네 살리기 1개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보니까 시흥동, 대양동, 광주, 경안동, 화성, 광계동, 평택안동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많이 땄고 거기에 고양시가 뉴딜 정책 도시 재생의 한 일환으로서의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보도자료에 그게 올라. 그리고 보도자료 하나를 덜렁 보면은 이거 뭐 때문에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별개거든요. 이 보도자료하고 관계없습니다. 의심이 나가지고 보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향후 계획에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논의점은 군비시에서 드론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유지 사업과 연계시킬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이건 좀 제가 굉장히 완화시킨 말인데 도대체 군비시가 도시재생 유지 같은 이런 사업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뭐 모릅니다. 네. 입안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 해라고 장소영 당신이 어차피 도시재생 그 전문가라 해갖고 박사학위 받아라 해갖고 그래갖고 대서특필 해놔갖고 저기 시우기 해갖고 지앱이 뭐 앱이 뭐 하는 이거 쓰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가장 아킬레스건 아니냐고 그게 당신 박사학위냐 그 전문가라 해놔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지 그게 지금 고픈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드론 앵커 센터 진행이나 벤치마킹 이제 한번 가서 이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보하기 같은데. 그러고 이제 지금 드론의 24범주를 왜 했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이 범위 내에 있지 않겠나. 이 범위 안에 있지 않겠나. 물론 이 뭐 바이블이 이런 건 아닌데 이 범주 내에 있으면 이 범주를 우리가 뭐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아까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상세히 어떤 사람인지 그까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해날 정도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디 보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왜 싶었는데 제가 뭐 저는 의심이 많으니까 이 누군가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수준의 사람이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고려하고 좀 해야 안 되겠는데 24개 범주 말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뭐 하자 하면은 그게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토대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올리는 거죠. 의도는 그래서 요게 24가지 범주일 때 하나하나가 이제 그게 8가지에서 있고 192가지를 해놨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기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떤 걸 더 붙이더라도 이 24개 중에 한 개 안 들어가겠느냐라고 보고 보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24가지 범주만 잘 파고들어도
근데 목적성이 뚜렷이 나올 수 있겠는데, 사업성이나. 먼 미래까지 뭐, 이 사람, 이분이 뭐, 딱먼 미래의 계획까지 다 생겨나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딱.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한 사람이다. 그 미래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를 했고, 두 개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하 급수적 영양법칙 제로 변칙, 이거는 이제 이 경영학이든지 이런 쪽을 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선배의 핵심, 이런 단어들이 끊는 단어 아니구나. 사실은 저는 어떤 뭐, 이 대사관 있지만 식스 시그마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식스 시그마 가지고 드론이 개발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사고들은 이런 상위적인 일이 그래서 잠깐 여기서 3D 프린팅은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요, 이건희 연구원께서 한번 한마디 요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3D 프린팅 자체가 이제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일단은 인터넷이랑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같이 이제 커나가야 되는 융합 산업이다 보니까 이 같이 커나가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NVIDIA로 해갖고 인공지능하는 그 전문가 어느 날 산업대전이라고 가서 한참 나왔어요. 그 드론 하나도 설치 안 되지.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그걸 안 보고 우리 박영수 미래 그 하더라고. 물어놨더라고. 저는 이제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이거를 자 이거 뭐냐? 이거를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건수부위가 만들었다 보지 말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되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는 일단은 내만의 어떤 지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는 시험 잘 치라는 게 아닙니다. 말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써놓은 그 내용을 보고 무슨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정확하게 좀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이면까지도 파악해라. 그 말에 자 논리즘은 향후 드론 관련 23 이제 논리는 어떤지 그 다음에 특허 특허를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해놓은 거를 뭐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해놓은 거를 차원영이라는 사람이 해놓은 거를 이제 그 분석해놓은 거를 적어가지고 우리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놨을 때 이 특허가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출원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내자는 거고 결국 여기서 논의점은 향후 드론 관련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뭐 구체적인 특허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끝이 없어요. 그게 마치 다 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추이를 분석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같이 올려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게 이제 다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논의 포인트를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모아놨습니다. 아까 이제
다섯 개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논의 종합인데, 요거 앞에 이야기. 이제 논의하는 건, 이제 숙제만 자꾸 늘어가는 거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김대중 편집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엑셀을 통해서 협회를 지금 성립해서 하는 게 그것보다 조금 더더라도 좀 더 확실히 해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더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의견을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알파야 오메가가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를 보고 배워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도 해보고, 그러니까 배우고 가장 늦다 하더라도 저는 늦다고 보지 않는 게, 그럼 유치원 학생이 뭐 지금 저리 배워하고 언제 내보다 공부를 잘하겠노? 근데 유치원 학생이 성적을 훨씬 더 잘하거든. 마찬가지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간다 그러면 어떤 큰 성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저는 김대중 편집장과 같은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너무 좀 종합 요 부분만 봐도 뭐 일단은 중심이 잡힌 것 같아요. 여기가 저 드론 앵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박사님의 브리핑에 대해서 각자 의견 한 번씩 피력하고. 지금 여기서 느낀 소감을 한 번씩 하면은 또 뭐 좋은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D 프린팅 협회에서 이제 대표로 나오셨는데 오늘 2,000자리지만은 예. 짧은 시간에 뭔가 좀 간파하셨다고 보는데 브리핑 들으신 소감하고 예. 앞으로 어떤 연계성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물어도 될까요? 일단은 발표 너무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해서 참 좋고, 일단 공감 가는 몇 개 부분이 일단 그 특허 부분에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3D 프린팅 산업도 이제 사실상 기술 자체는 이제 개발이 된 지 뭐 100년이 더 된 기술인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떠오른 계기가 뭐냐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게 어쨌든 모든 게 다 사실상 돈이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DIY라고 해서 Do It Yourself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게 널리 확산이 되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드론도 그 관련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잘 파고들고, 규정도 제가 예전에 잠깐 배웠었던 내용에 아무래도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고 뭐 카메라도 연동돼서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개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이제 지금 새로운 거다 보니까 규제가 안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특허 관련해서 뭐 그런 법적으로 약간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의 총화 그러면 보통 전에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3D 프린터가 있지만 요즘은 또 드론으로 바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3D 프린터는 이제 가까이 접목해보면서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하고 뭐 연관이 될까 싶었는데, 단순한 어떤 이제 척층 구조를 쉽게 하는 그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었고,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특허도 사실 많이 개발 안 된 게 퍼지는 기술들 다 이제 나와서 합쳐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또 특허가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4차 융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3D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3D 프린팅을 잘 해오셨지만, 역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알려진 3D를 이용해서 이제 기반을 닦아오셨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이런 국제 드론 산업협회에 접목을 시켜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좀 더 빨리 탄탄하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3D와 연계 지을 단계인가
네. 이게 좀 의문이 가져졌었어요. 아직 우리가 드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진전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또 3D까지 이렇게 관계를 한다면 나중을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지금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물론 제 생각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3D 프린터는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왜 드론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4년 전에 네. 그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봤더니 비즈니스 센터에 이 3D 프린터가 들어올 때 여수 비즈니스 센터에서 우리 드론이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드론 활성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국책사업 정부 지원금이 네. 아마 여수 쪽으로 드론에 관련되는 내용이 갔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김경 편집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시나 저쪽에서 어떤 언지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번 추진해봐라.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전혀 그런 거 그렇게 없습니다. 하면 네. 없다면은 조금 이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분들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네. 우리 구미에서도 이 드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네. 저 위에서의 대답이 제 생각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저쪽에 그 드론 관계는 드론 메카는 저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호남 쪽에 드론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었어요. 저하고 한 10여 년 전에 RC 했던 사람들이 호남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앞서가 있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럼 지금 이왕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그 전에 저쪽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지가 결집이 된다면은 네. 새롭게 또 좀 나왔어요. 그래, 구미가 이렇게 발전된 전자도시인데 이런 게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꿈들을 2년 전에 정치인이 이런 내용들을 함께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지금 가가지고 허지부지한 이런 대응이 그게 왜 그렇게 허지부지하게 됐는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서 기왕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고 했으니까 네. 이것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사실 자금력이 국가에서 바로 지원하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시에서라도 관공서에서도 저 참 잘 되고 있구나. 우리도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구축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먼저 박차를 좀 구하는 네. 것도 업무 필요하다. 분담. 업무 분담 내용들도. 그래서 아까 금 박사님 처음에 하고 지금하고 좀 회의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게 네. 시작하기가 맞습니다. 적당히 모를 때 막 확장해야만 이게 실천이 되는데 모든 각 곳에 있는 특허 받았던 거 이거 다 검토하다 보면 우리가 들어갈 틈이 뭔가를 모르고 그 연구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아직도 잘 모르지만은 이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조금씩 좀 네. 진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 간주도기 때문에 항상 네. 보면은 끝에 가면 흐지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 협회가 창립되면은 그지 이제 민주도로 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치인들도 다 참가했기 때문에 의견이 개집된 것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의지만 뚜렷하다면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 지원을 따는 방향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역량이 되고 사람들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도시 재생 관련해가지고 뉴딜 정책에 관련돼가지고는 한 2년 전부터 움직여왔던 것들이 사실이고 사실 정부의 지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각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봤었을 때는 구미가 3D 프린트 형태의 지원적인 부분을 많이 받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수에는 그 드론에 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자금을 많이 받아왔다고 봤었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산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굉장히 구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조 관련해서 업체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 재생에 대한 뉴딜 정책에 앞서 기존처럼 다시 재활용한다고 본다 그러면 3D 프린터링을 활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드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는 거죠. 좀 모델링을 따서 나름대로 부품 개발을 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그게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인프라는 구미가 좀 많이 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저는 조그맣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참여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일도 많고 알아야 될 일도 많고 또 나름대로는 제가 이 드론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게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의 산업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점점 시간적인 부분을 여기에 머리에 서면서부터 점점 감수도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왔고 나머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사실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좀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분은 정책 자금 좀 받아오시고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 나름대로도 뭐 나름대로는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선정해서 좀 만들고 또 자료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협회에 대한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들 파트 이 부분을 먼저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또 내가 또 할 수도 있고 저기 이야기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재고 책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지 않냐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그 조직의 준비, 전부터 개눈에 했지만은 아직까지 누가 이제 총대를 메고 리더로서 밀고 나가겠다는 일단 중심이 일단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야 진짜 그 구시조화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3D 프린팅 협회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책 자금을 따야 되는데 이 협회에서 한 일이 또 그런 걸 기획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노하우를 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민영 대표님은? 저는 권수건 박사님의 자료를 보고 저는 프린트도 뽑아가지고 봤어요. 솔직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프린트 계속 나왔는데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느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역할이 내가 거기에 가야지 그걸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했고 3D고 드론이고 이런 사업을 제가 했지만 저는 구미시에 없는 부분을 제가 안 알려지는 거니 이런 부분을 채워가려고 제가 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제 분야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건데 이제 박사님의 프린트를 보고 오늘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직접 설명을 듣고 한 중에 제일 공감 가는 게 우리 시장님 장세영 시장님이 공략하신 거 도시재생 과연 도시재생이 어디까지 가나 이런 현대 4차 산업을 공략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분야는 또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잘 이끌어가면 정말 고양시에 뉴딜 여기에 들어 사업화가 도시재생에 접목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서 했던 도시재생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드론 사업화가 이거를 개선을 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도 되니까 거기에 구축해서 아까 사업화에 다 각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아까 앵커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게 이게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빅데이터의 수집이 되는 거예요. 각각 이제 도시별로. 그게 오면 사고가 난 지점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업화를 말했는 것 같아요.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양시에 가서 직접적으로 찾아간다면 그쪽 편에는 고양시의 어느 의원이라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분하고 소통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우리 김대웅 대표님이 취지가 계신다면 발로 제가 한번 떼어볼 같이 갈 때 탐방로 구석에서 우리는
가장 잘 탄탄히 되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정부에 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가져오는 예산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모든 게 그렇게 예산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님, 도지사님만 보고 있으면 늦어져요. 네. 우리 사업화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식, 참여의식 우리 권수근 박사님 해주신 말이 이게 정확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말씀해주신 그 역할 분담 그 역할은 벌써 우리 조직도에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조직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각각 들어가 내가 어차피 다 전문 박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조직도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만 하고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저는 구성이 되고 빠질 사람은 빠지게 되고 이제 현실이 경제잖아,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의식이라든지 이래 되면 우리는 이걸 구미해서 꼭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만 남으면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시장님께 강구하게 또 그렇지 않냐 이러면 거기에서 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금 박사님이 이제 논의점 종합해 놓은 게 그 안에 모든 또 답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고양시 예도 나왔지만 드론의 24가지 범주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 새로운 세계고 이걸 좀 더 우리가 깊게 각자 전문위원님들이 좀 파고들어서 그 요거에 대해서 좀 뭔가 파생될 수 있는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분위기 모아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래 가깝게 편리하게 정말 차도 마시면서 네. 자꾸 이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주고받고 하면서 공부가 더 이제 현실이 되니까. 네. 그럼 그